포지션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나는 일단 지금 다 이렇게 나무를 심어놨거든요. 그렇죠. 열매가 열리기를 이제 기다리고, 얘가 태풍이 불던, 네. 햇빛이 쨍쨍 내리쬐든, 그 결과는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에 어떻게 돼서 포지션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안 저는 좋은 그런 거예요. 부분이 있어요.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없는 공급이 생겨나나요, 당장?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국 데이터를 봤을 때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부터 짓는다고 하더라도 짓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느 한 분은 다른 방향으로 공급을 준다잖아. 어느 방향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세금이나 이런 걸 해서 공급 물량을 좀 풀겠다. 풀겠다. 이거지. 근데 기존에 우리가 학습이 어떻게 됐어요? 팔면 그렇지. 오르고 내 거 팔면 또 오르고 내 거 이렇게 팔고 내 거 팔고 다른 거 살라니까 비싸서 못 사겠다. 못 사요. 예. 사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그렇지. 머릿속에 저는 박혀있지 않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아, 제가 그 유튜브 커뮤니티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봐도 네. 안 판다가 조금 더 우위에. 맞죠. 네, 그래서 양도세를 네. 완화해도 네. 그렇죠. 원복을 시켜놔도 네. 안 판다가 한 56%? 세금 낸다. 이번에 종부세 거의 그래. 뭐 3억 이상씩 내시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팔아봤자 더 위에 상급지를 살려고 하면 너무 많이 올라서 사요. 못 네, 사니까 이거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지켜야죠. 팔고 후회한 게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네, 괜히 팔았어. 두 배, 근데 그런 게 두 배, 많지. 최소 2배 이상 다 뛰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처음에는 정권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길래 저도 따라서 가져는 봤거든요. 그분들의 전적도 사실 저희는 스타디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분들이 과거에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그래. 항상 우리 학습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늘 공부하는 마음으로 학습은 하되 이제 어떻게 우리 이제 재산을 잘 지킬 것인가에 그렇지. 포인트를 맞춰서 그리고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공급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거는 또 계속 가져가는 방향으로 그렇지. 어떻게 바뀌든. 네 공급이 없는 지역은 안 오를래 안 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제가 볼 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투자 수요가 많아졌다는 거 지금 20대부터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었다면 지금 거의 300명으로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지금 좀 전세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근데 대부분 또 어떻게 하시냐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은 몸이 가볍잖아요. 그래서 전세 월세로 몸빵 하시면서 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그런 아이템을 또 개발해야 되겠다 내가. 그러면 나도 전세나 월세로 몸빵을 하고 더 좋은 지역의 입지로 갈아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저도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안 하겠어요. 그렇지. 더 할 수 있지. 이 생각을 계속 바꾸려고 해요. 제가 갖고 있는 프레임을 깨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 어디서 돈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자꾸 찾아야죠, 저희가. 구멍을 찾고 돈을 만들어내는 거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게 제일 1번이지 않을까요?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죠. 팀장님은 더 좋은 걸 살 때 매도를 한다고 했거든요. 네, 전 아닙니다. 대표님은 매도의 기준이 좀 어떻게 되시는지? 저요? 물론 가격의 기준은 있는데 당연히 저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사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징검다리식으로 좀 하는 것 같고 근데 이 징검다리가 하나가 아니라 가지고 이렇게 문어다리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팔아서 이거를 사지만 또 여기에서 이 레버리지를 이쪽에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징검다리가 한 두세 개 정도 돼야지 안정적으로 얘를 매도해도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팔아서 다시 살 수 없다 그런 건 지켜야죠. 저는 사실 안 파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잘 안 파는 스타일이세요? 안 팔았죠. 근데 또 정말 급하면 좀 싸게 팔아야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네, 거의 대부분 안 파는 게 그러니까 좋죠. 정말 급하다는 건 네. 다른 게 또 너무 사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 네, 그쵸. 그게 더 그거 큰 똑같은 수익이 거야.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 또 하고 싶을 때 얘를 이렇게. 아,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저는 월세 수익이 나오는 건 잘 안 파는 것 같아요. 왜? 걔가 사실 좀 상가로 따지면 제 감정 하면은 원금 다 뽑거든요. 그래서 걔는 투자금이 제로예요. 그리고 월세가 나오면 그 월세로 일단은 자기 혼자 사이클이 돌아가고 얘는 자본 증식은 되고 그 월세로 다시 저는 이제 또 물건을 또 살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좋은 돈나무를 하나 심어놓으면 계속 여기에서 돈이 나오니까 굳이 얘는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황금알 나는 거의 배를 가를 순 없잖아요. 네. 왜 웃으세요? 왜요? 너무 웃겨요. 갑자기 나무 얘기하다 거의 가는 아니 얘기해가지고. 계속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 혼자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하는데 계속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배를 가르면 이 거위는 죽으니까 계속 이걸 어떻게 이 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걸 사는 거예요. 저는 약간 그런 플랜을 좀 짜더라고요.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 풀피를 만들 수 있으면 갭 500이라도 뭐 이렇게 강원도 원주 저기 외곽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호재까지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거면은 더 좋고 또 이번에 사실 투자하면서 저 느낀 건데 그전에는 아파트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상품이잖아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이제 만들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 투자 레버리지를 하면 가격이 이제 오름폭도 이제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구역들의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참여를 좀 해봤어요. 경험 삼아 공부한다 생각하고 이제 뭐 추진위원회 설립하는 시간 그다음에 조합 이런 시간들을 참여를 다 해보고 나니까 이런 노력 또한 돈이 되는구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참여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는 게 제 몸값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샀다고 해서 던져놓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시간, 관심, 투자를 함으로써 이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어차피 보면 재개발, 재건축 그 하는 아파트 옆에 대장 아파트 가격을 리드해 주잖아요. 그럼 그 가격을 리드해 준 아파트에 맞게 재개발에 피가 붙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모든 땅에 대한 가치 평가가 얘를 기준으로 형성되니까 얘가 처음에 베이비에서 이렇게 올라가기까지 이 텀에 내가 어느 시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 상승분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좀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셨으면 자기가 가격을 알고 시작하는 거니까 또 사실 그 안에서 4848도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트렌드 투자 좋아요. 좋고. 한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해운대에 우칠이라는 재개발하고 지주택 두 개 다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힘들죠. 지주택이 먼저 들어가서 작업을 해놓은 상태인데 하고 있는 상태인데 먼저 무산되고 다시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들어와서 이제 재개발을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그 두 개가 대립이 되면 싸우면 생각보다 없으면 많이 힘들어요. 지주택은 매입을 했던 집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재개발은 노후도도 너무 좋아. 그런데 호수 밀도가 안 돼요. 안 나와요. 지주택에서 집을 다 부셔버린다? 철거한다? 이제 호수 밀도를 더 떨어뜨리기 낮추는 위해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전 타당성 통과를 못 시키게 하기 위해서. 조건값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철거를 하는 중이에요. 근데 서울은 아닌데 부산은 어. 노후도하고 호수 밀도가 기본 충족 요건이거든요. 그렇죠. 네. 두 개가 무조건 돼야 돼. 서울은 주거 정비 지수제 폐지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은 안 그렇지. 근데 부산은 그래.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호수 밀도가 안 나와요. 근데 그 싸움이 되니까 계속 그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조정을 해라 너희들이 합의를 바라는데 합의가 안 돼. 이번에 이끌어졌어요. 그러니까 심의 타당성 그 검토 서류를 넣었어요. 그런데 보완이 아니라 반려가 돼버렸어요. 맞아. 보완은 너희가 이런 조건이 안 되니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수정을 해서 갖고 온나 통과시켜줄게 이거고 반려는 안 돼. 2년 뒤에 다시 와요. 2년 뒤에 다시 와요. 그 세월의 시간이 그러면 그 지역에 들어간 투자자는 어떻게 돼요? 묶이는 거죠. 그 지역은 어떻게 잠겨야죠. 진행이 될까? 그 사이에 지주택이 가만히 있을까? 또 계속 매입해 나가겠지. 안 그래? 그럼 지주택도 가면 자기들이 이때까지 쏟아본 돈이 얼만데 계속 그냥 대립관계로 그리고 가면 재개발 측에서는 2년 뒤에 지금 사업 타당성 서류 넣을 수 있다는데 그 사이 어떻게 된 건데요? 그럼 거기에 들어간 투자자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앞에서도 지금 어디라고 할 수 없지만 부산에서도 지금 우리가 그냥 잘 모르는 우리가 봐도 이게 노후도나 뭔가가 요건이 안 되는데 무조건 동의서를 많이 받으면 된다라고 해서 밀어붙이는 지역이 있어. 그렇지만 너무 조금은 좀 너무 선진입에 대한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네, 공부를 조금 아니면 해야죠. 차라리 내가 알고 들어가. 네. 그죠? 그러려면 좀 더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해. 싫어하는데 맞지? 저는 이런 경우에 기업을 굉장히 작게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획 작은 게 없잖아. 잘. 그래서 저는 최근에 서울이 더 싼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기업을 엄청 작게 들어가 거의 무피에 들어갔거든요. 재개발이요? 네. 근데 선진입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신속통합 재개발로 묶인다 하더라도 5년 정도는 아예 사고 팔고가 안 되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는 그냥 돈이 안 들어갔잖아요. 5년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죠. 응. 기다려야죠. 그렇지. 돈이 안 들어갔으면 10년도 기다릴 수 있지. 그런 싸우든지 말든지. 뭐. 그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준이 뭐냐면 내가 시간 대비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얼만큼 나오고 내가 기다릴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공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그건 그런 것 같아. 지금은 아니지만 얘가 될 거다. 내가 그냥 처음 들어갈 때부터 10년 가지고 그렇죠. 갈게. 돈이 안 들어갔는데 100년인들 물려주겠습니까? 우리 자식한테 물려줄 겁니다, 제가. 그렇지. 자식 준다 생각하면 네, 되지. 우리 딸 줄 거예요. 아들은 아들도 줘야죠. 두 개 해야 되겠네? 하나 더 사야 되겠네. 그래? 오케이. 헐. 신중하게 너무 막 이렇게 그렇죠. 뒤따라서 휩쓸려서 뭐 동의서 한다 어쩐다 해서 네, 그건 안 됩니다. 분위기- 거기에 다
동의서 받는다 된다라는 거는 다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래 해도 10년 사업이잖아요. 그렇지. 네, 10년 사업. 그래서 저는 이번 장 때 이 초기 재개발 막 지금 네. 바람 불었을 때 차라리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어쨌든 이것도 물이 빠지는 지역이 있고 그냥 제대로 그렇죠, 가는 그렇죠. 지역이 이게 네네. 결국엔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지. 걸러질 거지. 거기서 저는 이제 맞아요. 뭐가 이제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막 그냥 계집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뭐 그렇지. 다 오르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저는 관점을 한 게 사실 조금만 달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가격이 오르고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빌라뿐만 아니라 땅값 자체가 올랐다고 생각하시고 사시면 조금 덜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뭐 이렇게 투기 세력이 들어가서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해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판단을 하기 전에 그 입지에 맞는 그 가격이 저평가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집값 땅값은 오를 테니까. 그렇죠. 계속. 땅값으로 판단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역세권에 예를 들어서 평당 1,000짜리 빌라가 있어요. 근데 옆에는 3,000에 분양을 해요. 그러면 싸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보셔서 재개발이 되고 안 되고의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그런 기준을 가지는 게 투자에 있어서 일단은 마이너스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저는. 물건 자체에 집중을 하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 네. 개발 호재 이런 거보다. 처음에는 개발 호재면 좋죠.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초기 재개발 투자하셔서 돈 많이 버신 분들 진짜 많아요. 우리가 왜 비트코인으로 돈 번 사람들 뭐 투기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수익률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슈화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예. 그거는 일단은 현 상황이 일어난 거고 실제로 돈을 벌었으니까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이전에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땅값이 오르고 원자재 값이 오르는 거를 조금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저기 투기 세력이 들어갔으니까 안 사야겠다. 저거는 투기야. 또는 뭐 저거 너무 거품이야. 이런 생각으로만 바라보시면 투자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금 내가 지금 사고자 하는 지역이나 물건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 또 저평가되어 있는지, 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인지를 먼저 평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네. 부동산 투자를 취미로 네. 잘 성공을 해서 롱런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위한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냥 나에 맞게 나는 내 밥그릇에 맞게 살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처음에 이제 우리 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투자해서 되게 성공하시는 분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너무 스킬이 좋아. 너무 성공도 하셨고 돈도 너무 많이 벌었고 오만 전국을 다 다녀가지고 임장을 안 간 곳이 없고 막 내 집 앞마당 보듯이 보고 있어. 그런 분들은 다 보면 대체로 전업 투자자 분들이 많으세요. 나는 그렇게 볼 때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되게 깝깝하더라고요. 시간이 왜 이리 없지? 이런 생각도 있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사이드로 지금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전업 투자자분들이 하는 그 루틴을 똑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 안 되는 걸 억지로 계속 부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범위에서 그렇잖아요. 다다다담 안 하고 그냥 땅땅땅 하면 되잖아. 맞아. 맞죠? 그 땅땅땅에 저 끼워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아니면 일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일에 짜증이 나고 왜 나는 투자하고 부동산 전화해야 되고 막 가서 임장도 가야 되는데 일에 매이니까 짜증이 나고 집안일 하니까 이제 애들한테도 짜증이 나고 그래서 난 맞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땅 하자. 맞아. 이거 말고 이거 말고 그냥 나는 내 환경에 맞게끔 땅땅 하자. 그리고 왜 투자는 한 번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때 어떤 분이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강의 들으면 아파트 찝어주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내가 한 번 하고 마실 건가요? 몇 세까지 사실 거예요? 다음 장 안 보실 거예요? 그냥 공부하세요. 저는 안 찝어줍니다. 이 얘기 있거든요. 직업 말고 우리가 더 20년, 30년 할 수 있잖아. 투자는 너무 좋은 직업인 게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맞아요. 70, 80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를 그냥 롱런 하려고 하면 내가 내 지식을 가지고 보는 안목을 키우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시간이 충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땅. 오늘의 결론 땅땅 하자. 네. 땅땅으로 가자, 땅땅 우리는. 너무 좋은데요. 투자로 파이어족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아. 그 이후까지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는 사실 제가 직장 생활을 20년 넘게 했거든요.
20년 넘게 그거를 통해서 사실 지금 전업 투자로 된 거예요. 그렇지. 사실 처음부터 전업 투자 금수저가 아닌 이상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사실 전업 투자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전업 투자와 직장인 투자를 나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조금 이게 좀 말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저도 직장 생활을 해오면서 투자로 하면서 투자를 한다는 게 이제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고 좀 더 전문적으로 디테일하게 제가 공부로 하면서 제가 그 지역을 현장을 직접 가고 이제 내 눈으로 보고 경험하겠다는 거지 막 이제 우리가 말하는 투기꾼처럼 한다는 그런 개념은 좀 아닌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100만 원을 받더라도 내가 1억을 가지면 이제 퇴사해서 이 1억을 기반으로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좀 이제 직장 다니시는 동안 저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제가 조금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일을 하는 게 이제 좀 바뀌고 난 뒤로는 사이클도 좀 무너지고 처음에는 그리고 매달 나오는 수익이 없다 보니까 불안감이 조금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는 좀 이렇게 직장 다니셨던 분들은 만약에 이제 자기 월급만큼이나 아니면 또는 자기가 어느 최소 생활비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 퇴사를 하시는 게 제일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를 좀 약간 저는 좀 기록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거를 목록을 적어서 딱 그 목표가 됐을 때 저도 사실 퇴사할 때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퇴사 안 해도 투자는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었거든요. 충분히 시간도 만들어낼 수 있었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선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망설이시는 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던데 인생 한 번 사는 거니까 이때까지는 이제 주어진 프레임에 맞춰서 인생을 살았다 하면 그 뒤로는 내가 선택하는 삶을 한 번은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퇴사했거든요. 왜냐면 직장은 또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능력이 되면. 그러면 그 능력을 갖추는 것도 시간이 또 필요하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월세 수익이라든지 또는 다른 부가적인 이제 자기 직업으로 이제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가잖아요. 네, 이자에 대한 부담도 없고 네,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부담감이 조금 더 작고 이제 그걸 베이스로 이제부터는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회사가 맞춰준 프레임 아침에 9시까지 출근해야 되고 뭐 7시,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사실 처음에는 조금 저도 해이해졌는데 요즘에 들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임장을 사람들 따라다닐 때는 그 사람들 스케줄에 맞춰야 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 스케줄에 맞추려고 하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어떤 때는 정말 하루 종일 굶고 일한 적도 있고 저는 삼시세끼 안 먹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또 불리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저는 또 퇴사를 하고 나니까 다시 그 생활로 복귀하고 싶은 순간도 좀 있었어요. 왜냐면 사이클이 다 무너지니까.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그런 배움을 하고 나서 어느 순간 돼서 내 나름대로 루틴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아침에 눈 떠서 저녁까지 임장을 하고 또 어떤 날은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 어떤 날은 강의 듣는 시간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하든지 하루 단위로 하든지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을 짜지 않으면 이게 또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관리하고 또 투자에 있어서는 이제 생활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제 투자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주부고 가정을 이제 영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 적금을 원래 들어서 사실 종잣돈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기본 틀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 수익률을 내지만 투자를 어떤 포인트로 할 것이냐 그런 거죠. 아까 말했지만 1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또 1000만 원짜리 어떤 때는 또 갭이 크게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거는 자본에 대한 전략을 따로 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풍차 돌리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만약에 내가 지금 돈이 있어가지고 좋은 물건, 큰 물건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면 당연히 좋은 걸 하셔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신다면은 다달이 이렇게 해서 이 사이클이 우리가 만약에 개인으로 봤을 때 2년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24개월이에요. 2년만 이런 사이클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사이클부터는 순환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저는 나름대로 계속 그런 계획이나 플랜을 수정 보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또 이제 집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직장 다니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사이클을 만들어 나가면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루틴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사시고
사고 공부하세요. 후회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가면 되돌아오지 않아요. 네, 인생 한번 열심히 공부도 하고 투자도 하고 지인 내가 사이트 많이 이용해 주세요. 왜냐면 저 이걸로 인사이트 정말 넓어졌거든요. 아. 네, 부탁합니다. 실제로 이걸 통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네, 그렇죠. 그분이 지르라고 하니까 설득이 되네요. 네, 왜냐면 모르는 거를 그 지역 가면 계속 제가 지도를 일단은 먼저 확인을 해요. 가격을 대장 먼저 확인하고 여기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꼭 저는 검증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하지 무조건 싸다 이렇게 투자하지 않거든요. 말 아니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조건 검증을 하고 투자한다는 거 그 사람은 검증하지 말고 무조건 들이대라 아니 하면 100만 원. 되지. 네, 오늘 100만짜리 없다. 찾아요. 오늘 제가 부산 내려와서 네. 아주 재밌는 콘텐츠 두 분하고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호랭이님 만나서 저희 신나게 또 인터뷰했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부산 내려오거나 네. 뭐 나중에 서울에서 또 한번 네.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